안녕하세요. 반값보험료 만들기입니다. 오늘은 태아보험, 어린이보험 가입할 때 꼭 기억해야 될 사항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관점으로 자녀보험을 준비할까? 그 내용 좀 이야기 다시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TBS 라디오 방송 다시 한번 출연했거든요. 3회차 출연해서 그 이야기도 조금 다뤄봤는데, 거기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내용 다시 한번 여기서도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한번 설명드려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생애 주기별 플랜 다시 한번 좀 말씀드려 볼게요. 요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 그 태아보험, 어린이보험 어떻게 가입하는 게 좋은가, 그 내용까지 한번 설명드려 볼 테니까 자녀 있으신 분들, 임신 계획이신 분들 꼭 한번 참고하셔서 방향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관점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보세요.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꼭 기억해야 될 관점이 어떤 게 있을까? 제 생각에 어린 자녀의 질병 위험도는 성인, 고령층에 비해서 절대 높지 않다, 이거죠. 필요 보험료가 훨씬 적다는 의미예요. 뒤에서 잠깐 보면 제가 예전에 연령별로 실비보험료를 뽑아본 적이 있습니다. 3세대 실비, 착한 실비예요. 신규 가입하는 조건이고, 파란색이 여성보험료, 이 오렌지색이 남성보험료죠. 결국 실손보험료가 연령에 따른 손해율을 반영해서 그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위험도를 예측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보시면 자녀들 여기 한 10세 정도 되거든요. 출산 때 조금 비싸고, 그때 쭉 내려와서 10세, 20세 이때까지 엄청 저렴하죠. 다 10,000원 아래예요. 근데 지금 60세 넘어가면 30,000원 다 넘어가잖아요. 70대, 80대까지는 아직 데이터를 그때 못 넣었습니다. 더 비싸지겠죠. 그럼 이때 대비해서 우리가 80세까지는 진단비를 준비하잖아요. 그럼 60대에서 80대 이때 봤을 때랑 어린 자녀일 때 보험료 차이가 많이 난다. 그렇죠? 위험도가 그만큼 적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질병 걸릴 확률이 크지 않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매우 건강한 아이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럼 보험료도 그렇게 많이 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고 큰 위험을 대비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효과적으로 저렴하게 준비해도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다만 출산 때는 좀 높잖아요. 출산 때는 보험의 공백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 관점도 뒤에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관점 잘 기억하시고, 두 번째, 자녀의 병원 치료비가 해결되면, 자녀가 병원 많이 다닐 거 아니에요. 병원 다니는데 병원비가 보상이 돼요. 그렇다면 그 가정 재정에 큰 영향을 줄 확률이 매우 줄어든다, 이 관점이죠. 자, 실비만 잘 가입됐으면 병원 치료비가 상당 부분 해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실비만 있어도 가정 재정에 치명타를 받을 염려가 대폭 줄어든다, 이런 관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에 따라 다 다르지만 태아 실비, 어린이 실비 하나만 딱 가입하시는 부모님도 있는 게 이런 것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3대 질병 진단비 보험을 왜 가입하죠? 경제적 가장이, 또 어른들이 사회생활에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런 중증에 걸리면 병원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회사를 못 나가잖아요. 휴직하거나 퇴직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생활비 마련이 안 되죠? 그래서 준비하는 거예요. 병원비는 실비에서 받는 거죠. 맞아요? 그죠? 근데 어린 자녀가 어디 나가서 일하러 가서 돈 벌고 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 아이는 생활비가 없어도 가정재정에 치명타를 줄 확률은 적다라는 그런 관점인 거죠. 그 자녀들은 실비 가입해서 병원 치료비 보장되면 이 가정이 조금 돈이 들죠. 자기 부담금 있고 보장이 조금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할 수 있으니까. 그래도 가정이 완전히 무너질 정도의 큰 위기 상황이 닥치지 않는다, 요 두 가지를 기억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든 건 실비 하나 가입해도 되지만, 실비에서 조금 부족한 거 저렴한 거 하나만 더 가입해서 어린이나 태아나 실비가 조금 보장하지 않는 부분 보완해 주면 딱 좋겠다, 그 정도 생각인 거죠. 뭐 자녀 보험료 7만 원, 10만 원, 뭐 어른들보다 더 비싸게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제 관점은 그렇습니다. 요게 좀 이해가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태아 어린이 보험 가입 플랜, 임신 즉시 보험 2개 가입한다. 태아 실비 하나, 태아 보험 하나, 요 2개 가입하면 되는 거다. 그죠? 자, 출산 시 보험의 공백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보여드렸죠? 출산 시 보험료가 높다는 거는 위험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때 보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가입해야 되는 거죠. 그런 분 많이 계세요. 자, 어차피 태아 실비 가입해봐야 아기가 바깥으로 나올 때까지 아무 혜택도 못 보는데 실비는 뭐하러 가입해요? 검사 같은 거 받다가 뭐 하나 나오면 가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 같은 거 하기도 전에 그냥 임신 인식했으면 바로 태아 실비부터 가입해라, 집에 와서. 다이렉트로 되잖아요, 건강하시면. 실비보험료 아까 10,000원, 20,000원 그거 아끼지 말자는 거예요. 이건 아낄 게 아니에요. 내 평생 가장 중요한 보험이 실비보험인데, 태아 때 건강할 때 딱 가입하면 이미 그걸로 100세까지 끝나버린 거예요. 이것처럼 더 중요한 게 없다.
이것 때문에 돈 아끼지는 말자. 그 얘기 말씀드리는 거죠. 뒤늦게 시도하다가 보험 가입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쵸? 태아실비가 태아보험보다 훨씬 더 중요하지만 태아실비 가입할 때 그냥 태아보험도 가입해도 된다. 그죠? 자, 30세 만기냐, 80세, 90세, 100세 만기냐, 30세 만기로 하자. 왜? 이렇게 하면 저렴하잖아요. 80세, 100세, 80년, 100년을 지금 가입한 보험으로 보장을 받겠다? 그 말이 될 것 같아요. 지금 80년 전, 100년 전 한번 돌아보세요. 그럼 1920년대, 40년대 막 그때잖아요. 일제치하에 있을 때. 뭐 먹기도 힘들고 그런 생활을 하고 있을 때예요. 앞으로 80년, 100년 후는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알 수도 없습니다. 그걸 지금 가입해서 그때까지 보장을 받겠다고 해서 보험료 비싸게 내면서 막 그걸 가입할 필요가 있나요? 저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은 워낙 긴 시간을 다루기 때문에 화폐가 차락이 너무 심하고 너무 많이 바뀔 수 있다. 그래서 한번 끊어가야 된다. 어쩔 수 없다. 그래서 30세 만기로 저렴하게 준비하시면 돼요. 그리고 자녀가 사회생활을 할 20대 중반쯤에 그때쯤에 성인 플랜으로 넘어가면 되는 거죠. 그때부터 성인이라고 보시고. 그럼 뭐예요? 2 플러스 1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2는 실비, 3대 질병 진단비. 플러스 1은 정기보험. 정기보험은 나중에 결혼하실 때 하면 되니까. 실비는 살아있잖아요. 그죠? 태아 때 가입한 게 계속 살아있습니다. 자동으로 재가입돼요. 그러면서 계속 그냥 살아가고 있고 3대 질병 진단비 보험 하나만 가입하시면 되죠. 어려울 게 없습니다. 이거 가입됐어요. 그러면 태아 보험 30세까지 되는 거 그거 살려놨다가 해지해도 되고 그때 바로 해지해도 되고요. 가입하고 나서 하시면 된다.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걱정이 많으시죠? 20대 중반에 3대 질병 진단비 보험에 가입이 안 되면 어떡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자, 웬만해서 대부분 가입됩니다. 3대 질병 진단비만 가입하면 되잖아요. 이거 웬만해서 가입돼요. 암 걸려도 요즘에 암 완치돼 5년 지나서 완치되면 다 가입되는 시기입니다. 요즘에 간편심사 유병자 상품 너무너무 많아요. 이거 다 캐치업 할 수도 없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뭐 특판 내가지고 막 여러 가지 엄청나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 새로운 특약도 계속 나오잖아요. 325, 335, 원큐 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뭐 7년 고지형, 10년 고지형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보험이 안 될 걱정을 하지도 말자. 좀 처음에 조건이 안 좋아요. 유병자 상품 가입하다가 건강관리 잘 하시고 이제 고지 조건 좀 좋아질 때 일반체 상품으로 갈아탈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 정 가입이 안 되면 20대 중후반에 그때부터 병원비 통장 만들어서 준비하시면 돼요. 실비는 여전히 살아있으니까 큰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25세에서 질병에 많이 걸리는 60대 이후 65세까지 40년간 월 10만 원씩만 저축하고 투자를 하자. 보험 가입이 안 되면 전 걱정되시면 그죠? 연 5% 복리 수익만 해도 65세에 1억 4천이 모입니다. 요거 연 복리 5% 요거는 여러분이 공부 조금만 하시면 돼요. 연금저축 공부해 보시고 ETF 공부해 보시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65세에 1억 4천. 웬만한 보험 가입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럼 됐잖아요. 뭘 더 걱정합니까? 보험 가입이 안 되면 이렇게 하셔도 된다. 병원비 통장 만드시면 된다. 이거에 겁먹어가지고 태아보험 100세로 해야 돼. 아, 우리 자녀 너무 소중해. 보험료만 10만 원씩 때려놓고 막 그렇게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보험료가 비싸지면 어떻게 돼요? 위기 순간에 보험이 결국 해지됩니다. 욕심 때문에, 과욕 때문에 더 안 좋은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어요. 이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게 가입하냐? 가입하는 방법은 제가 영상들 통해서도 많이 만들어 드렸지만 건강하고 병력이 없으면 보험담화 통해서 다이렉트로 태아실손, 태아실비 모두 가입할 수 있다. 그죠? 병력이 없어야 돼요. 근데 있어도 좀 경증이면 서류 주체로 하고 통과할 수도 있고 안 되면 다른 방법을 해야죠. 그래서 현재 3개 회사에서 온라인으로 태아실비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때 삼성 KB 그리고 메리츠였던 것 같아요. 그 영상들 찾아보셔서 한번 해보셔도 좋고 이거의 장점은 뭐냐? 그냥 실비만 단독으로 가입할 수 있다. 조금 더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다. 쉽게 가입할 수 있다. 집에서. 설계사분 안 만나도 된다. 그 정도 장점은 있죠. 그렇다고 설계사 만나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고 온라인으로 잘 안 되시면 설계사 도움 꼭 받아서 아무 병력 없을 때 아까 말씀드린 2개 보험을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너무 비싸게 안 하고 30세 만기로 해서 3만 원, 5만 원대에 가입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가입하시고 나중에 자녀가 건강할 때 그때 온라인 상품으로 갈아타셔도 되니까 실비는 어디서 하나 똑같으니까 실비는 그냥 유지하시면 되시고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 자, 그래서 태아 보험은 태아 실비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개념으로 보시고 암 진단비 나와야죠. 그리고 백혈병이나 소아암 같은 거 진단비가 충분히 나오는지 5천, 1억 뭐 그 정도 나오는 거 제가 영상이 많이 만들어 드렸죠. 그리고 입원 수술비 성인은 입원 수술비 필요 없는데 어린 자녀들 보험할 때는 넣으셔도 됩니다. 어차피 저렴해요. 후유장애 있으면 좋고요. 가족 일배책 넣을 수 있으면 좋고요. 이건 가족당 2개 정도 넣어야 되니까 부모가 있으면 자녀는 안 넣어도 되죠. 뇌, 심장 쪽 진단비는 성인 플랜에서 20대 중후반에 가입할 때 그때 가입하시면 되지 태아 때 꼭 준비할 건 아니다.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질환 이거 다 그냥 노화돼서 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하는 거예요. 성인 질환이라는 거죠. 자녀한테 꼭 넣을 필요 없다. 이렇게 준비하면 10,000원 아래에도 가입할 수 있는 상품들이 여러 개 있다. 그죠?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자녀 한 명당 한 15,000원 정도면 됩니다. 뭐 태아 때는 조금 비싸죠. 태아 실비가 조금 비싸니까. 조금 지나면 보험료가 내려가거든요. 자녀 한 명당 15,000원. 자녀 2명 있으면 3만 원. 이런 어린 자녀가 있으면 40대 정도 되시겠죠, 부모님이. 그럼 40대 남성 한 9만 원, 40대 여성 한 6만 원. 9 더하기 6은 15. 자녀 둘 3만 원. 18만 원 정도에 끊을 수가 있네요. 그죠? 나머지는 노후 자금으로 돌리거나 자녀가 나중에 대학 갈 때 대학 학자금을 미리 모아두면 좋죠. 대학 안 가면 사회, 생활, 자립금으로 딱 지급하셔도 좋고 그렇게 계획성 있게 하시면 된다. 이게 태아 어린이 보험 가입 플랜이에요. 생애 주기별 플랜. 요게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관점은 다른 관점들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관점 중에 나한테 맞는 거 고르셔서 서로 타협해 가면서 가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충분히 잘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공유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